자, 오늘은 화폐 개혁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를 평가절하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사 먹으면 5,000원짜리를 갖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요? 5.0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이게 액면가 절하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 공세기를 붙이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5.0 그러면 4,500원짜리 라떼는 4.5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에요. 얘 그 GDP 순자산이 1경 뭐 몇천조 된다고 하는데 그 0만 16개란 말이에요. 그걸 회계 처리하고 뭐 신문 기사에 내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화폐 개혁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5,0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5원만 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1,900원짜리를 1.9로 표시하면 좀 복잡하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그냥 2로 표시한다고 2.0으로.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또 보통 5,000원일 때는 라떼를 안 사 먹다가 5.0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면 거래가 좀 편하다. 거래가 편리하다. 5,000원짜리 5.0으로 편리하고 뭐 1,600원 0000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걸 간단하게 붙이고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두 번째는 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있어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 지하경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검은 돈을 얘기해요. 이 검은 돈의 대표적인 거는 몇 년 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불법으로 운영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도권에 돈을 안 맡기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110억 원이나 되는 거야. 이 돈을 감춰놔야 되는데 금고에다가 넣긴 부족하니까 마늘밭에 5만 원짜리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한 40억에서 50억을 파묻었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그걸 파묻는데 돈이 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훔쳐갔냐 그랬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서 경찰이 경찰과 함께 뒤집다가 110억 원이 다 들통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하면 국권을 옛날 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신권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돈이 바뀌는 거야. 물론 은행에 있는 돈들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돼? 다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1953년에 1차 디노미네이션이 있었고 두 번째로 1962년에 디노미네이션이 있었어요. 요때 53년에 1차 때가 100원을 1환으로 바꿔줬고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10환을 1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거야.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US 달러 1달러에 한국이 지금 1137원이란 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 1달러 대비해서 1,000원대인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하고 우리는 1,100원 단위니까 좀 약간 국격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 이렇게 돼요. 파운드는 1.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엔화는 1.0 다 1.0대인데 우리나라는 1,137원대잖아. 국격을 이제 상승시킨다. 뭐 이런 게 좀 있지.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종이를 막 찍어냈잖아요. 종이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이번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몇만 분의 1로 했냐면 100만 분의 1인가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어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돼서 공을 다 잘라버린 거야.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 하면 신권 만드는 돈이 엄청 들어가죠. ATM기 하는데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모듈 같은 거 바꿔야 되니까 거기 돈 엄청 나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좀 불안하잖아. 이게 뭔가 좀 단위가 바뀌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redenomination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걸 떠나서 이 재테크 과외에서는 redenomination이 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redenomination이 되면 우리의 자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물건의 가치가 상승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물건이 뭐야? 금이나 은이나 건물이나 토지나 달러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화폐가 개혁이 되고 나면 그때 신권으로 교체하는 게 물건의 가격이 올랐을 때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